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전국의 육가공 공장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윅스보로에 있는 타이슨 푸드의 닭공장에서는 2,2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570명의 양성 판정을 받아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타이슨 측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 대다수가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타이슨은 딥클리닝을 위한 공장 일부 폐쇄, 자가격리를 위한 근로자 결근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전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이번 주에 다시 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NPR 방송에 따르면 켄 놀랜드 윅스보로 타운 매니저는 타이슨 공장이 국가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도록 연방정부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전국의 쇠고기 공장과 돼지고기 공장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이 되어버렸는데요. 타이슨뿐만 아니라 스미스필드 푸드와 호멜 푸드 역시 코로나19 발병으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타이슨 측은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근로자들이 유급병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검찰이 정의연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태가 커지면서 위안부 운동 전체에 불신감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위안부 인권단체인 위안부 행동이 재정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위안부 행동의 김현정 대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문제 제기가 지난 30년간 피해자에서 활동가에서 국제여성인권운동가로 거듭나신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정 단체 혹은 특정 개인에 대한 의혹으로 인하여 순수한 열정으로 활동해온 여타 단체들까지 편견과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체 설립 이후 기부금은 할머니 이슈를 해결하는 활동에만 100% 써왔다며 이에 재정을 공개하고 할머니 운동을 지지해온 모든 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세금 보고서에는 모든 실무진의 급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행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김현정 대표는 할머니 운동을 통해 모여진 기금이나 정치력 등의 자산은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모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는 모든 위안부 운동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약국 체인인 CVS와 함께 조지아주 전역에 걸쳐 23개의 CVS 약국 드라이브스루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로 더 많은 검사소가 이달 말경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3곳에는 애틀란타 한인사회와 가까운 곳들도 포함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놀크라스, 소아니, 뷰포드, 마리에타, 커밍, 에센스, 데큘라, 라즈웰, 로렌스빌 등 발달된 교회 도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소들은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웹사이트 cvs.com에서 예약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검사를 예약한 사람은 차 안에 있는 상태로 약국 드라이브스루 창구로 가면 되는데요. 약국 직원으로부터 테스트 키트와 지침을 받게 되며 스스로 면봉을 코에 넣어 채취해주면 됩니다. 약국 직원은 자가 면봉 과정을 관찰하고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채취된 검체는 외부 연구소로 보내져 처리되며 결과는 약 3일 뒤에 통보된다고 합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테네시주의 사회적 거리 지침을 완화해 지금까지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됐던 것을 50명까지로 모임의 인원 제한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주지사는 어제 행정명령 38호를 발표했는데요. 이 명령에는 축제, 박람회, 퍼레이드, 대형 파티, 피크닉, 청소년 스포츠 행사, 야간 여름 캠프 등의 사교 모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리 주지사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가고 모이면서 우리가 하기 시작한 일들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테네시주의 4월 실업률이 14.7%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3월 실업률이 3.3%였던 것에 비하면 전례 없이 폭증한 것입니다. ABC 방송은 불과 8주 만에 50만 건 이상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주지사는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완화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이자 경제 재시동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집트 인권단체 아랍인권정보 네트워크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뒤 이집트 당국에 체포된 언론인이 최소 10명이라며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언론 탄압에 악용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집트의 유력 독립언론 마다마스르의 편집장은 지난 17일 카이로의 토라 교도소 단지 밖에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체포 당시 토라 교도소에서 35일 동안 단신투쟁하던 한 활동가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 이집션 스트리트는 이집트 당국이 왜 이 편집장을 체포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편집장 외에 다른 기자들도 최근 이집트에서 계속 구금되고 있다고 아랍인권정보 네트워크는 전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6.6% 늘린 1조 2680억 500만 위안, 한화로는 약 216조 6천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8.1%, 2019년 7.5%에 비해 증가율은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예산 절대 규모는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6.6%의 국방 예산 증가를 발표했다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기하지 못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13기 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경제 및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들다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환자의 35%가 무증상자라는 새로운 추정치를 내놨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CDC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도 유증상자와 똑같이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CDC가 어제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에는 5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요. 최신 자료와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최적의 추정치 시나리오에 따르면 증세가 나타난 감염자의 0.4%가 사망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CDC는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 상황이 전개되면 유증상자의 1%가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선 유증상자의 사망률이 0.2%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 14명에게서 미국과 유럽 등에 유행하는 G그룹에 속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방역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분류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V, G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S그룹과 V그룹은 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G그룹은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에서 세 그룹이 모두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G그룹 바이러스가 이태원 클럽 확진자들에게 발견되면서 입국 검역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3월 정도에 해외 입국자를 통한 유입은 어느 정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조용한 전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569개 코인 노래 연습장에 대해 22일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인 노래 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 연습장은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코인 노래 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곳을 방문해 확진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와 함께 코인 노래 연습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 노래 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일반 노래 연습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구하라법은 구 씨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